네, 코스피는 상승했고요. 양봉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5일선 회복은 실패한 이런 상태고요. 코스닥은 반대입니다. 예, 하락했고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5일선 지지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등락 결과도 반대고 5일선 회복과 지지 이것도 이제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 그러면 어쨌든 플러스 마감했고 양봉 나왔으니까 좋은 거고, 코스닥은 반대니까 조금 이제 아쉽죠. 하지만 5일선을 놓고 본다 그러면 코스피는 어쨌든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고요. 코스닥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가 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락 원인 살펴본다 그러면 코스피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고요. 특히 막판에 이제 외국인 매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운송 장비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조선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중공업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좀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세 가지 다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하죠.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이 다 매도했는데 오르긴 어려워요. 오르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이사항을 본다면 이제 오늘 코스피는 선물 고점과 시간차가 약 6시간입니다. 아주 매우 특이한 겁니다. 엄청나게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이제 백신주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가 하락했는데 어쨌든 코스닥은 사실 대형주가 지수를 이끄는 건 맞아요. 하지만 중소형주가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대형주가 그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은 당연히 높죠. 그러니까 대형주죠. 근데 대다수의 개인들은 중소형주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수가 하락했지만 좀 아쉽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수가 있어요. 코스닥 지수가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대형주가 하락해서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중소형주들이 강했어요. 이러면 실속 있는 장세예요. 오히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지수도 빠졌지만 중소형주가 하락했으니까 이제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구체적으로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근데 오늘입니다. 이게 이제 코스피예요. 코스피인데 플러스 양봉 마감했는데 5일선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음봉 마감했는데 5일선도 지지가 됐어요. 그래서 정반대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코스피 볼까요? 보시면 지금 코스피는 엄청나게 뭐랄까요, 좀 변곡점이라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지난 그 2월 하순에 고점 그리고 4월 뭐 거의 중순 정도라고 봐야죠. 중순의 고점 이게 11포인트가 차이 납니다. 약 11포인트.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뭐 이중 고점 형태라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 5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거는 이중 고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11포인트면 사실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굳이 이제 그려드린다 그러면 자 이런 형태로 갔다가 다시 이런 형태로 반대에서 내려가면 이거는 엄연히 외고점입니다. 외고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최근의 흐름은 보시는 것처럼 이쯤 갔다가 밀리고 살짝 반등 시도하다가 다시 약간 더 갔어요. 그리고 현재 살짝 내려간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이중 고점이라고 봐야 돼요. 왜 이중 고점이 중요하냐?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고점이든 저점이든 외고점이나 외바닥보다는 이중 고점이나 이중 바닥이 이게 더 견고한 편입니다. 기술적 흐름으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외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또 갈 확률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직전 고점만 뚫어주면 더 갈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또 외바닥이 있습니다. 한번 급락해서 저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왜냐하면 이제
외바닥이니까. 근데 이중바닥은 지지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점이나 저점이나 한 번 기록했다. 그러면 그 고점을 또 뚫어줄 수가 있고요. 그 저점을 또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중고점이나 이중바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중고점일수록 돌파하기가 힘들고요. 이중바닥일수록 이탈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차트 보시면 지난번에 이때 10월 말 1월 초에 이렇게 이중 저점이었잖아요. 이중 바닥 형태죠. 그러니까 지지력이 있어갖고 세게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왜 더 빠질 수 있다고 봤냐면 해외 증시가 너무 약했는데 12월에 억지로 버텼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12월에 엄청나게 빠질 때 한국은 정말 억지로 버텨놨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본 거죠. 근데 제 예상과는 빗나가서 이제 약간 더 갔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강의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한 번 고점이 찍혀요. 반대로 한 번 저점이 찍혀요. 그러면 한 번 고점과 저점이 찍히면 그 고점을 다시 돌파하거나 그 저점을 다시 이탈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중 고점 형태를 기록하거나 이중 저점 형태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이중 고점 형태에서는 뚫어지기가 그만큼 버겁죠. 왜? 고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겨운 거예요. 반대로 저점 같은 경우에는 이중 저점인 경우에는 그만큼 지지력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쉽게 이탈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10월 말 1월 초 이 흐름이었는데 사실 차트만 본다면 이중 바닥 찍고 가는 게 맞아요. 그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때도 제가 12월 말 1월 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차트만 보는 사람들은 이중 바닥 형태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본다. 난 그 부정 안 한다. 전 그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전문가의 예측과 전망을 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맞는 건 맞다고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당당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봤느냐. 12월에 미국이 엄청나게 하락했거든요. 그때 한국은 너무 안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우려했던 거죠. 그래서 12월에 미국이 평균 한 16% 정도 빠졌었거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 빠졌어요. 만약에 12월 고점부터 12월 저점까지 미국의 그 하락률만큼 하락했다. 그러면 한국이 몇 포인트가 깨져야 되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1800이 깨졌어야 돼요, 원래. 정말 12월 중순, 하순에 억지로 맞춰놓은 거예요. 프로그램하고 기간이. 그래서 저는 미국이 반등 나올 때 세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 거예요. 세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 거예요. 어찌 보면 2019년에 이것도 아주 거식으로 보면 센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1월 저점 대비 30% 이상 갔잖아요. 그거 비하면 우리나라는 뭐 크게 간 게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된다. 이걸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고점과 시간차가 약 6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봉을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코스피가 9시 4분에 고점했어요. 9시 4분. 9시 4분입니다. 자, 반면에 선물은 어떠냐? 15시 1분에 고점이었어요. 네, 15시 1분.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물의 고점은 여기입니다. 맞죠? 자, 누가 보더라도 가장 높은 자리가 여기 맞잖아요. 15시 1분. 선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코스피가 9시 4분에 고점 찍을 때 선물은 이 위치였어요. 그런데 선물은 15시 1분에 고점 찍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볼까요? 코스피는 9시 4분. 자, 그러면 몇 시간 차이죠? 약 6시간입니다. 9시하고 15시하고 6시간 차이 나잖아요. 이거 왜 얘기할까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왜 의미가 있냐? 보통 길어야 1시간, 짧으면 30분 이내 이 시간차가 정상이에요. 6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9시 초반에 코스피가 최고점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15시 초반에 선물이 최고점 기록했어요. 사실 코스피와 코스피 200 선물은 연동되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코스피 200 지수의 선물이가 연동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6시간 편차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느냐. 만약에 코스피가 정상이라면 선물이 오버슈팅 나온 거고요. 선물이 정상이라면 코스피가 약한 거죠. 그럼 내일 그게 아마 판가름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걸 비교해 보세요. 코스피와 선물의 고점과 저점 시간대를 비교해 보시고요. 이게 차이가 크면 클수록 둘 중에 하나는 비정상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내일 수요일장입니다.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일주일 전이었죠. 제가 그런 말 했었잖아요. 내일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주일 전이니까 지난주 화요일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 수요일이 고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2250선 이상 갔었죠.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잘 참고하신 분들은 그때 하방 베팅을 잘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결과를 떠나서 베팅할 기회다. 손해는 작고 수익은 클 수가 있다. 과정상 베팅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일 만약에 좀 반등하잖아요? 그럼 또 좋은 기회로 삼으세요. 그냥 하락한다? 그냥 그대로 그냥 가면 돼요. 이건 어차피 제가 지난주에 베팅했던 분들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분명히 지난주 그렇게 얘기했고요. 거짓말처럼 여기서 고점을 찍었어요. 지난주에. 그러고 나서 현재 내려왔으니까 어쨌든 하방 베팅 하신 분들 성공했거든요. 이걸 이제 더 크게 볼까요? 보겠습니다. 2분봉으로 보는 게 정확하겠는데요. 네. 보시면,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고, 수요일에 정확하게 여기서 딱 고점을 기록했어요. 네, 수요일에.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뭐, 하방 구축하셨던 분들은 지금 무조건 평가액이잖아요. 네, 평가액입니다. 평가액 상태인데, 내일 어떤 경우든, 코스피가 반등을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하방 구축 못한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냥 밀린다. 그러면 뭐, 그거 알아서 하세요. 왜냐하면 지난주 전 기회를 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하방 구축하신 분들은, 내일 반등하면 추가할 수 있는 기회고요. 그냥 밀리면 그냥 그대로 끌고 가면 되고요. 하방 구축을 못했다. 그분들은 내일 반등하면 좋은 기회로 활용해서 하방 배팅 하시고요. 밀리면은 뭐 그때는 뒤늦게라도 뭐 하방 구축을 하던 그건 자율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지난주 기회를 드렸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뭐 지수 기준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너무 또 섬세해도 또 이게 정보가 문제가 되니까 일단 저는 반등하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았고요. 어느 정도 반등하면 될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